암은 병이 아니다. 암은 질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191페이지입니다. 191페이지 맞나요? 네네. 191페이지. 그냥 암의 신체적인 원인들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디까지 가냐면은 236페이지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의 신체적인 원인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암은 무작위적이고 악의적으로 발병하는 질병이 아니다라고 되어져 있죠. 우리 시대에 암이 늘어난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 시대에 암이 늘어난 원인은 만성적인 만성적인 네, 불균형과 독성 물질의 과부하를 일으키는 생활 방식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의 결과일 뿐이다. 건강 파이팅! 건강 화이팅. 그러면 만성적인 불균형은 또 왜 일어나는 거고 독성 물질의 과부하를 일으키는 행동을 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에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8가지가 나와져 있죠. 그 8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8가지 원인으로 8가지요? 아유,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에 노출됩니다. 특히 살충제와 오염. 두 번째는 가공식품 및 인공식품. 여기에는 독성을 가진 포장재도 포함됩니다. 무선기술, 전기공해 및 의료용 진단 장비의 방사선에 대한 노출. 그리고 제약과 약제, 그리고 햇빛 노출 부족 및 자외선 차단제 사용하는 것. 그리고 비만, 스트레스, 그리고 나쁜 식습관이 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언급됩니다. 건강 파이팅! 건강 화이팅. 우리가 화학물질에 노출되어서 살아가죠. 왜? 난 노출을 안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화학약품이고 화학 용기를 쓰고 있죠. 심지어 뭐 플라스틱, 전기 뭐 안 들어가는 게 다 없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야채를 많이 먹는데 농부들이 농사를 짓거나 수산물을 먹거나 뭐 고기를 먹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살충제를 쓰지 않고서는 야채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염됐죠. 왜냐면 또 뭐 가축이 죽으면 다 땅속에다 묻어버리고 뭐 하면 다 땅속에 모든 것을 다 땅속에 묻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자라난 것을 섭취를 하죠. 살충제 오염 속에서 심지어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나요? 야채 가게에서 샐러드 가게에서 샐러드가 아주 예쁘게 보이게 먹음직하게 보이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했죠? 뭔가 인체에 해로운 걸 뿌렸던 것 같아요. 네, 예쁘게 보이려고 싱싱하게 보이려고 방부제 같은 맞아요. 것을 뿌리는데 우린 그거 모르고 너무 싱싱하다 이러면서 막 먹고 그랬는데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직한 기업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큰 가게나 아니면은 장사가 너무 잘 되거나 장사가 너무 안 되는 부분 이런 가게에서는 아마도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죠? 가공식품은 얼마나 자주 드세요? 자주 먹죠. 자주 아, 먹어요? 마음이 안타깝게 자주 먹죠. 진짜? 저는 아니, 건강독서 하고 나서는 거의 99%, 막 95%는 먹지 않는데 어, 그래서 그 김영수 대표님이 갈수록 이 피부가 맑아지고 눈빛이 맑아지고 몸이 날씬해지고 이러는 게 그거구나. 아유, 그렇구나. 아유, 축하드립니다. 가공식품을 드세요? 네? 가공식품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 참치캔도 있고 소세지도 어, 있고 그렇지. 그걸 먹지, 내가. 그래요? 저도 음, 참치캔 뭐 고등어캔 뭐 이런 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이제 네네. 반찬도 안 해줘요. 우리 집에서 퇴출됐어요. 어. 아우, 너무 좋다. 나는 아직도 나도 줄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급할 때는 그게 사용하기 편하니까 아직도 제가 좀 그러고 있더라고요. 부끄럽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독서 모임을 하고 나서 뭐 몸에 안 좋다는 거 굳이 내가 먹어줘야 될 필요도 없고, 밖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뭐 먹게 되면 음, 먹는데, 집에서는 이런 거 이제 사다 놓지를 않아요. 뭐 햄이 잘하셨어요. 사라진 지 맞아요. 오래고, 캔도 아, 사라진 지 오래고.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포장재가 독성을 가진 포장재를 이제 우리가 인공적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음, 화학물질이 섞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심지어 맞아요. 사용하는 종이컵, 맞아, 종이컵 맞아. 자주 사용하죠. 그래서 텀블러를 꼭 맞아요. 가지고 다녀야 되겠죠. 맞아요. 조금 맞아요. 무겁더라도. 네, 맞아요. 그리고 포장재는 또 어떨까요? 포장재는 뭐 포장재 자체에서도 사실 독성물질이 많이 나올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포장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니까 정말 늘 포장재를 볼 때마다 그 가슴 찔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택배 같은 예를 들면 저희가 왜 독서 모임 하느라고 책 주문해야 될 때도 한 권보다는 모아서 주문하려고 하고 신경을 쓰죠. 분리수거하러 그 아파트 뒤에 가서 그 분리수거들 모여 있는 걸 보면은 그 어마어마한 스티로폼들, 각종 병들, 비닐들 보면서 가슴이 갑갑해집니다. 맞습니다. 지구에게 너무 미안해요. 네,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죠. 그 모든 쓰레기들은 또 음, 다 어디로 갈 거며, 앞으로는 그러니까요. 쓰레기들과 함께 살아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그 분리수거장에 엄청난 그 산더미 같은 그런 썸띵을 보면서 하는 생각이 인간이 쓰레기를 먹는 기술을 개발하기 전에는 우리는 아마 쓰레기 덕분에 깨꼬닥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와, 이게 놀라운 발상이다. 인간이 쓰레기를 먹는다. 그 기계를 발견을 해야 되겠다, 진짜. 왜 쓰레기를 먹는 미생물을 뭐 육성하려는 그런 노력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플라스틱을 먹는 미생물 뭐 이런 거. 그런 네. 것처럼 인간이 식량 자원을 이제 거기서 조달하지 않는 이 발생하는 쓰레기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맞아요. 어쩜 좋아. 우리는, 유해한 환경에서 자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무선 기술. 우리가 이제 무선으로 충전도 많이 하잖아요. 무선 아, 기술이나 전기 맞아요, 진짜. 공해. 그리고 네네. 병원에 가면은, 제일 먼저 병원 뭐, 가면은, 방사선 엑스레이 한번 찍고 오세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의료용 진단, CT 촬영이라든가 MRI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치과에 가서도 엑스레이를 이렇게 처음 치과에 가면은 다 찍잖아요. 네네. 이것이 뇌에 암을 음,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아이고, 그렇죠, 함부로 그렇죠. 입을 벌려서 이걸 찍으면 안 돼요. 와, 우리 유스쌤 오셨다. 와, 미스터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제약회사의 약제. 햇빛 노출이 부족하죠. 우리 막 선크림 바르고 양산 쓰고 모자 쓰고 막 이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암이 생길 만큼 그렇게 햇빛이 강한 건 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이런 거 사용을 자제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몸이 맞아요. 충분히 비타민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비만, 스트레스, 나쁜 식습관. 놀랍죠? 그러면 암의 원인을 바로 알기 위해서 유수 대표님 192페이지입니다. 192페이지. 네, 192페이지. 암은 왜 생기는 걸까요? 암의 원인이 무엇일지 한번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암은 왜 생길까요? 우리가 암이 질병이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암은 질병이야. 이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은 암은 병이야. 나 빨리 가서 병원에 가서 수술 잘라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암이 병이라는 생각부터 버리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선천적인 치유와 치유 능력을 믿거나 그렇지 않거나. 자, 전자의 경우면은 당신을 대신해서 자기 몸이 하는 일
일에 기운을 얻을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자신의 몸이 하는 일에 겁을 먹을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몸은 선천적인 지혜와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조물주가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쉽게 만든 건 아니죠. 얼마나 고심 끝에 만들었겠습니까? 질병을 맞습니다.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건강하게 살라고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예요. 네, 거부하는 줄도 모르면서 거부를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민첩한 고래는 누굽니까? 얼굴이 안 보이니까 누군지 모르겠네. 아, 그분에게 그 네 화면에서 동그라미 3개 선택하면 또 참가자 이름 변경하는 거 있다고 알려주시고, 설명을 해주세요. 알려주시고 하지 말고 이미 말이 나왔습니다. 누신지 모르지만 안녕하세요. 네이버 웨이론 화면에서 보면 오른쪽 어딘가에 동그라미 점 3개가 있을 거예요. 그 점 3개 누르시면 첫 번째는 뭐 비디오, 두 번째는 마이크 돼 있고, 세 번째가 참가자 이름 변경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계신 그 이름을 실명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뉘신지 알고 반가이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건강 파이팅! 건강 화이팅. 자, 남의 화면에 가지고 가면 귓속말을 할 수가 있고요. 자기 맞아요. 화면에 마우스를 가지고 가보세요. 자기 화면에 마우스를 가지고 가면 오른쪽 모서리 위에 점 3개, 사각형 안에 점 3개가 하나, 둘, 3개가 있는데 이 부분을 눌러주면 카메라 끄기, 마이크 끄기, 참가자명 변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 유수쌤이 말이 안 들리네. 음수가 됐죠? 그 스마트폰에서는 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 더보기가 있는지. 스마트폰 보면은 네이론에서 역시 더보기 있고 거기 동그라미 땡 3개가 있어요. 동그라미 땡 3개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아, PC에서만 가능한 건가요? 네, 아마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자기 웨이론에 들어갈 때 자기 아이디로 들어가니까 뜨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 신작 들어올 때 프로필 선정, 거기서 이제 뭘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암이 질병이라는 생각은 모든 환자들이 가지고 있죠.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암의 그 발생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나눠주세요. 책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읽으셔도 되고, 왜 발생하는 건지 한번 볼게요. 암은 어떻게 진행될까? 암의 원인은 바로 알기. 네, 암의 원인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읽었는데 줄도 쳐놨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안 보이네요. 네, 밑줄을 그어놓은 것도 없군요. 아니 밑줄 그어놓은 것도 되게 많아요. 아, 그럼 일단은 그거 읽어주면 되죠. 196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196페이지 196페이지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암은 우리가 더 이상 균형과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을 되찾도록 자극하는 경종 역할을 한다. 암이라는 질병은 우리 몸에서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노폐물의 배출이 오랫동안 막혀 있는 곳에서만 나타난다. 진정으로 암을 이해하려면 감정적인 원인과 정신적인 원인도 함께 고려되어야겠지만 이번 장에서는 암이 발생하는 신체적인 원인들에 대해서만 다루고 감정적인 원인과 정신적인 원인들에 대해서는 제3장과 4장에서 다룰 것이다. 건강 파이팅! 건강 화이팅. 대일 좋아요. 문제가 네, 암 질병이 감사합니다. 아니다라고 걱정을 하시죠. 감사합니다. 제 192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보면은요. 투쟁과 도피 반응에 대해서 나오는데 암에 걸렸을 때 모든 상황에서는 배울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건강독서 모임에도 오는 거죠. 내가 맞닥뜨리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질병에는 목적이 있고 그 잠재의식적에는 희망과 행복을 주는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194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단락을 보면은 태양 노출에 반응하여 당신의 몸이 만들어내는 비타민 D. 비타민 D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태양을 받으면 만들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죠?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네. 주로 어떤 역할을 하죠? 194페이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네. 제가 다 읽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묻고 여러분들이 답하고 이러면 책에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 D의 역할은 194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단락을 보는 개념이 나랑 다르네. 오케이. 세 번째 단락에서 시작 볼 수 있습니다. 유전자가 신체의 본질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천 개의 과학 연구로 증명되었듯이 그것들은 당신에 의해 통제된다. 한 연구에 따르면 태양 노출에 반응하여 당신의 몸이 만들어내는 비타민 D는 2000개 이상의 유전자를 조절하며 이는 차례로 면역 체계, 소화, 회복과 치유 메커니즘, 혈중 수치 등을 조절한다. 태양에 노출되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규칙적인 태양 노출을 피한다면 그것은 이러한 유전자들을 불활성화시키고 그에 따라 암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치료 반응에 자신을 취약하게 만든다. 극단적인 경우 만약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의 몸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세포에서 에너지와 정보가 철수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정의한다. 건강 파이팅! 건강 화이팅. 네. 죽음과 같은 질병은 새로운 삶을 제공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암은요,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면 여러 부분이 활력을 잃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언제 생기는 거예요? 활력을 잃었을 때만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195페이지 첫 번째 단락의 아래에서 네 번째 줄. 암은 그것이 신체적인 것이든 비신체적인 것이든 감각이 없어지고 억압받거나 혼란스러워진 부분들을 부활시킬 수 있다. 그래서 암은 우리 몸에서 활력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활력을 잃었을 때. 그러면서 우리 이진 대표님이 196페이지에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해줬죠. 암은 균형과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우리 몸에서 암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겠죠. 그러면 암은 배관부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수구가 막히면 하수구를 뻥 뚫어줘야 되죠. 근데 하수구가 막히면 물이 막 넘쳐 흐르잖아요. 그죠? 네. 그 배관부 역할을 하는 것이 암입니다. 이 노폐물들이 막 쌓이니까 이 암세포가 생기는 거죠. 굶주린 이 괴물을 통하지 않고는 세포 주변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197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이 꽃이 떨어지는 이유는 왜 꽃이 떨어지는 거야? 스스로 자기가 자멸하는 게 아니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꽃이 시들고 떨어지는 것일까요? 꽃이 지면 뭐가 열려요? 열매. 197페이지 맨 마지막에 하고 있죠. 열매가 자라도록 영양분을 더 공급하기 위해서 꽃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꽃하고 열매하고 같이 피는 게 있다? 지금 생각났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감꽃을 보세요. 감꽃. 전혀 꽃잎이 다 몰랐습니다. 떨어진 다음에 피는 게 아니라 조그만 열매를 감싸고 있어요. 그러다가 꽃잎이 다 떨어지긴 하죠. 자, 그리고 또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나누면 199페이지. 네? 199페이지. 199페이지. 네, 199. 두 번째 줄입니다. 우리 몸의 청소 기동부대는 매우 효율적이고 정확하며 빈틈이 없기 때문에 암세포가 살아남을 기회를 절대로 주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암세포가 매일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몸의 생존을 위해 아주 중요하다.
그것들은 면역 체계가 방어력과 자기 정화 능력을 효율적이고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건강 파이팅!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던 거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건강 화이팅! 건강 파이팅! 자, 우리가 성인이 되면은요, 우리 몸에서 매일 300억 개의 이상의 세포가 교체가 됩니다. 300억 개 이상의 교체가 되는데요. 지금 읽어준 것처럼 이 부분은 어때요? 우리 몸은 훌륭한 청소 기동 부대래요. 암세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암은 왜 생기는 거예요? 음, 왜 생기는 걸까요? 왜 생기는 걸까요?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암세포를 주는 건데, 그러면 이 면역 체계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두 개의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하나는 파괴가 되는 거고 하나는 그냥 놔두는 거죠. 네. 이 암세포는 하루에 몇 개가 생기는 거예요? 300억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망 원인이 심장병보다 많은 게 이 암입니다. 이 암세포는 또 왜 생기고 또 면역 체계는 왜 무너지고 이러는 것일까요? (200페이지) 첫 번째 단락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암세포는 몸 안에 이곳저곳으로 무작정 퍼져나가는 곳이 아니에요. 무작정 퍼져나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암세포는 왜 퍼져나갈까요? 그거 써있잖아, 정답이. 몸만 이곳저곳으로 무작정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무언가로 꽉 막히고 산소가 부족한 곳에 정착한다. 발생하여 정착한다. 건강 파이팅! 건강 화이팅. 네, 암세포는 꽉 막혀있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암세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산소도 부족하고 영양소도 부족할 때 암세포가 이제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그런 게 암세포로 된다고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해숙쌤은 어떠세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깨어 있기는 한데 우리 비몽 민첩한 사몽입니다. 고래님도 뭐라고 하시는 건가요? 여기서 단점은, 자, 민첩한 고래님, 여기에서 호스트가 음수거가 안 돼, 이 웨이로는. 이게 불편해. 편하네요. 그죠? 네. 잠깐 참가자. 잠깐만요.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게 없어. 이게 음수거 되는데. 민첩한 고래님, 음수거 해주세요. 제가 암 제거해주세요. 이 말을 하려고. 그것도 제거하면 좋죠. 당연히. 음수거 해주세요. 네. 좋아요. 네. 어저께 블로그 파우리치님. 쓴다고 자다 보니까 3시가 됐어요. 잘하셨어요. 그래도 일어난 게 기적이다. 3시에 잤는데. 근데 대단하십니다. 기적인데 배지를 않아. 눈에 배지를 않아. 괜찮아요.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보면은 맨 마지막 줄에 면역 체계는 왜 암세포와 협력해서 더 크고 많은 종양을 만들려 하는 것일까? 질문을 하죠. 왜 그럴까요? 면역 체계는 왜 암세포와 협력해서 더 큰 종양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암세포는 특별한 단백질을 만드는데 이 단백질들이 면역세포에게 자신들을 건드리지 말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암은 질병이 아니라 생존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몸 치명적인 발암성 물질과 신진대사 노폐물들이 림프액과 혈액에 녹아들어가 결국은 심장이나 뇌, 그 밖에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들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암을 이용한다. 나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암을 이용한다. 따라서 암세포를 죽여 없애는 것은 실제로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다. 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그동안 암 관련해서 알고 있던 것에 모두 배치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건강 맞아요. 파이팅! 건강 화이팅. 근데 우리는 이제 건강 독서를 하면서도 만약에 다른 밖에서 누가 암에 걸려서 막 수술을 한다 이러면 뭐 못하게 하는데 정작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상황이 돌변할까요? 병원으로 달려갈까요? 아니면 암은 나를 일단 백소장님한테 전화하지 않을까요? 이제 전화해야 되지 않을까쇼. 그러니까 백 소장님은 저기로 무조건 산으로 올라가겠죠. 산속으로 무조건 올라가겠죠. 난 일단 산속으로 가는 걸 도전해 볼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먼저 해볼 것 같아요. 제가 그 건강 콘서트를 하잖아요. 거기를 가니까 거기에 모이신 분들이 이제 백 소장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근데 그분들이 자연적으로 암을 치유한 거, 병원에서 포기하고, 맞아.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 병원에 가지 않고 자연적으로 다 치유하신 분들. 민첩하님의 우리 주용 대표님이었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산속에 들어가서 살았던 몇 개월 살았더니 병이 고쳐졌다.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고 2, 3년 지나도 5년 지나도 죽잖아요. 죽는 원인이 뭐예요? 건강한 사람이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미 아픈 환자가 항암 치료를 하니까 머리털도 빠져 심지어는 뭐 손도 발톱도 빠져요. 그리고 먹지도 못해.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건강 콘서트가 또 오늘이군요, 오늘. 근데 여러분들이 안 가봤으면 건강 콘서트를 한번 가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201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몸은요, 처음에 종양이 자라는 원인을 제공한 폐색이 뚫렸을 때 악성 종양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자발적인 축소가 일어나는 다른 이유들에 대해서도 이 책의 부분에서 다루게 됩니다. 네, 암의 진행 1단계는 뭐냐면 폐색이에요, 폐색. 폐색은 뭐예요? 여기 책에서 보면 폭설이 왔을 때, 교통체증이 일어났을 때 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러면 교통체증이 됐을 때 그 돌을 다 밀어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불도저를 다 밀어버려. 교통체증이 일어났을 때. 그럼 뭐 더 큰 사고가 발생하는 거고 그 수습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럴 다 때는 밀어버리면 맨 처음 네네. 감사해요. 도로가 없는 거죠, 뭐 그때는 파괴된 거죠, 아예. 사람까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교통체증이 일어나다가 그렇죠. 다 밀어버려요. 차 속에 있는 맞아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 다 맞아요. 죽어버리는 거야. 근데 암이 발병했다고 거기에다가 막 몸속에다 다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세포도 다 망가집니다. 네, 우리 몸이 더 망가지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야. 만약에 도로에 차가 가득있어. 꿈쩍도 안 해. 나 빨리 가야 되는데. 뚫리지도 않고 미치겠네. 이거 1시간 지가, 어떻게 이게 다 밀어버려. 그러면 차 속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나? 다 죽게 되는 거지.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202페이지 해주고 있는 거야. 202페이지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세요. 독성이 강한 약물이나 외과적인 불도저로
외과적인 불도저로 교통체증에 갇혀있는 세포들을 파괴하거나 제거하기보다는 왜 맨 처음에 교통체증이 일어났을까?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게 더 중요하죠. 음, 그러면서 네, 203페이지에 보면 왜 여러분은 이 같은 상황이 일어났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산소와 다른 영양소가 세포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정체 현상으로 인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모세혈관벽이 두꺼워지는 것과 림프관에 폐색이 생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거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현상 때문이다. 암의 진행 2단계 정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체 부분에서 또 이 교통체증과 함께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쉽죠. 이 부분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정체 현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승용차나 트럭이 사고를 냈기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졸음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과속 혹은 음주운전과 같은 다른 요인으로 일어난 것이다. 인간의 몸에서 그러한 정체 현상은 혈관벽이 두꺼워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데 혈관벽이 두꺼워지면 산소, 물, 포도당, 그리고 기타 생체 활동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혈액에서 세포로 전달되기 어렵다. 혈액 속에 있는 영양소들은 삼투 현상이라고 알려진 과정을 통해 혈관벽을 타고 흘러나와 세포 속으로 자연스럽게 끌려 들어간다. 귀중한 화물을 내려준 혈액은 화물을 더 가져오기 위해 폐, 간 혹은 소화기 계통으로 다시 돌아간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화이팅.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췌장에서 분비된 인슐린이 혈액에서 당분을 끌어당긴 다음에 이것을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주어서 근육이나 지방, 간세포로 운반을 하잖아요. 혈관벽이 맨 아래에요. 204페이지 맨 마지막 쪽. 혈관벽이 두꺼워지기 시작하면 몸 전체가 살아가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본적인 신진대사 과정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혈관벽이 두꺼워지는 것을 용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혈관벽이 두꺼워지는 이유를 용납하는 이유가 있지. 왜 그래요? 205페이지 첫 번째 줄에 있죠. 심근경색, 심근경색, 뇌졸중, 뇌졸중. 다른 갑작스러운 퇴행이 일어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혈관벽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혈액이죠. 이 혈액이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되는 거야. 농도가 묽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혈액의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은 심장과 뇌를 포함한 몸 전체가 산소 부족과 잠재적인 기아 상태에 빠지고 혈수판이 증가하고 서로 달라붙기 시작을 하죠. 혈액이 간에 따라 모세혈관을 통해 흘러가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죠. 그러면서 이제 산소 공급과 영양소 공급이 중단되면 심근경색, 뇌졸중, 다발성 경화증, 섬유 근육통,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뇌종양, 몸 전체에 부수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네, 자, 단백질과 암의 연관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이 위험하죠, 위험해. 그러면서 205페이지에 보면 중국의 농촌 지역은 육류가루를 10%밖에 섭취를 안 합니다. 근데 건강하죠. 그런데 206페이지에 보면은 육류 소비와 암 발병의 연관성, 위험의 연관성에 대해서 나오죠. 미국은 주로 식사가 뭐예요? 고기죠, 고기. 육류.
근데 암의 진행에서 가장 큰 시기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 거죠. 그리고 49만 4천 명의 건강 자료를 조사를 했는데 붉은 고기가 뭐예요? 소고기를 좋아하는 사람, 소고기, 어, 돼지고기. 위험합니다. 붉은 고기와 가공육을 즐겨 먹는 20%의 참가자와 그것을 최소한으로 먹는 20%의 참가자 암 발병률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즐겨 먹는 사람들이 대장암 발병률이 더 높았죠. 폐암도 증가했죠. 식도암, 간암 20%에서 60%나 무려 증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남성들이 췌장암에 걸리는 확률이 높은 게 뭐다? 육류를 섭취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207페이지에 보면 붉은 고기에 대한 섭취가 대장암 발병 위험을 28에서 35% 증가를 시킵니다. 가공육의 경우는 몇 퍼센트? 20에서 49%를 49%.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즐겨 먹는 거 뭐예요? 우리가 육류를 많이 섭취하잖아요. 사람이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데 실제로 암이 희귀한 질병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안 먹으면. 근데 먹기 때문에 어떠한 암들이 걸리는 거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거기. 세 번째 달라. 대장암의 육류의 섭취 방법. 육류의 섭취 방법? 다른 어디에요? 연구에서. 방광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식도암, 신경교종암, 신장암, 간암, 폐암, 구강암, 난소암, 췌장암, 그리고 전립선암, 발병 위험성과의 연관성이 발견되었다. 모든 암이네. 다른 한편으로 2007년에 발표된 미국 역학저널 미국과 내과 기록을 포함하여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하는 식습관이 예방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많은 연구가 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야채를 많이 먹으라네요. 그래서 과일이나 야채를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하는데 우리가 많이 못 먹으니까 식이섬유 네. 그 장박사 땡땡 그걸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식이섬유잖아요. 식이섬유를 못 먹으니까 그 땡땡을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근데 이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208페이지에 보면은요. 네. 세 번째 단락에 보면 2009년 1월 국제학술지 BMC 캔서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가공육을 먹는 어린이들의 백혈병이 발생할 위험이 몇 퍼센트에 증가해요? 74%요. 74%. 성인의 경우 가공육을 섭취하면 뭐가 걸린다는 거야? 발병률이? 췌장암이 방광암. 67%, 방광암 발병률이 방광암 59% 증가한다. 매일 2조각씩만 먹어도 췌장암. 대장암 발병 가능성이 20%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근데 안 먹을 수가 없잖아. 그죠? 덜 육류에는요. 먹어야 돼요. 덜 먹어. 네, 덜 육류에는 먹어야 돼. 햄철이 있어요. 햄철. 그리고 육류를 조리하거나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그리고 니트로사민이 발생을 해요. 발암성 물질이 조리하는 과정에서 나오죠. 센 걸 안 먹으니까. 여기에는 질산염, 아질산염, 포화지방, 항생제, 호르몬, 염류 이 발암 물질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암과 함께 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08페이지에 보니까 육류를 섭취할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오죠. 혈액의 농도가 높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혈액이 막 안 흘러가니까 피가 탁해지죠. 네, 피가 탁해지죠. 여러분이 염산을 상대적으로 20분의 1 혈액의 정도만 농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높이는 동물성 대표적인 단백질을 먹음으로 인해서. 요인은
그 고양이과 동물이나 늑대의 위에서 나오는 염산 농도는 사람의 위에서 나오는 염산 농도보다 최소한 5배 이상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동물의 단백질은요, 소화가 되지 않아. 작은 창자를 통과하면서, 자, 209페이지 첫 번째 단락 마지막 줄 뭐라고 했어요? 80%는 부패되고 20%는 혈류 속으로 녹아 들어가요. 그러면서 노폐물이 만들어지죠. 소변과 함께 배설하기 위해서 신장으로 가는데, 신장으로 갔더니 육류와 가금류, 생선, 달걀, 치즈, 그리고 우유 등을 포함한 동물성 단백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한대요? 간의 쓸개관이 점점 간에, 더 많은 네, 결석이 생긴다. 간의 쓸개관에 점점 더 많은 결석이 생기죠. 결석은 간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능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이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결석 생길 확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단백질 식품은 모든 식품들 중에서 가장 강한 산생성식품. 산생성식품이 뭐예요? 육류, 생선, 알, 쌀 등은 산생성식품이에요. 우리가 먹는 쌀, 생선, 육류, 채소나 과일류는 알칼리성 생성식품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혈액 농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혈액의 농도를 떨어뜨리려면 무엇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채소나 채소 과일류를 많이 먹어야 먹어야 돼요.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채소 먹고 탄수화물과 있어요. 단백질을 줄이라고 하잖아. 그죠? 채소 먹고 있어요. 채소. 그거 주영 대표님 이만한 소꼬리를 이렇게 먹어야 돼. 이렇게 해. 예. 한꺼번에 많이 못 먹어. 네, 219페이지에 보면은 그 채소나 과일을 하루에 30에서 40g을 먹어줘야 돼요. 우리 209페이지가 아니고요? 몸은 세포가 죽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수단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정교한 생존 반응이면서 상당히 기발한 방법입니다. 자, 210페이지 그림을 볼게요. 모세혈관 벽이 두꺼워진 모습. 그리고 동맥경화, 막 상처가 나죠. 콜레스테롤도 쌓이고 상처도 나고. 모세혈관 벽이 두꺼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포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을 가로막아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 두꺼워진 혈관벽은 점점 더 산소나 포도당, 심지어 물까지 단백질 바리케이드를 뚫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혈관벽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모세혈관벽이 물도 안 먹는 거, 물도 나이가 먹을수록. 물도 뚫고 들어가기 힘드니까. 세포의 본질적인 필수 영양소까지 모두 빼앗아가요. 세포까지 도달하는 포도당이 점점 줄어들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세포의 신진대사 효율성이 심각하게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고 노폐물 생산이 늘어나는데 이것이 엔진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질 낮은 연료를 주입한 자동차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왜? 이 모세혈관벽이 점점 두꺼워지는 거죠. 산소, 포도당, 물까지 운반하는 게 힘든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 모세혈관벽이 두꺼워지니까. 그래서 혈관벽이 막혀버리니까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거죠. 212페이지에 보니까 림프계가 혹사당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이 많은 단백질들을 처리하느냐고 림프계가 혹사를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막혀지는 림프관은 점점 더 어려워지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액체의 신진대사 노폐물의 농도를 점점 더 높여주는 거죠. 유방암 치료를 위한 림프절 제거 쓸모없고 유해하다. 213페이지. 우리가 이제 유방암에 걸리면 그 림프를 잘라내는데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213페이지. 림프절 제거는 첫 번째 줄
심각한 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우리가 이제 암에 걸리면은 림프절이 제거를 해. 그죠? 이 연구 결과 보니까 림프절을 제거한 여성은 합병증이 몇 퍼센트가 나오는 거야? 70%. 그래서 유방암을 수술을 했는데 또 막 위암을 수술하고 대장암을 수술하고 갑상선암을 수술하고 왜 합병증이 70%가 나오는 거죠. 림프절을 제거하지 않은 여성의 합병증은 25%예요. 그래서 합병증으로 감염, 통증, 림프 부종이 나오는 거죠. 의학계가 놀랄만한 사실은 림프절 절개로 림프절을 제거를 했어요. 암이 다른 림프절이 더 이상 퍼지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수술을 하잖아. 수술을 시켜주는 거야. 암세포를 품고 있는 림프절이 전이의 원인이라는 가설은 명백히 부정하는 것이죠. 이게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림프절을 다 제거를 하죠. 마지막 단락 첫 번째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이러한 연구가 증명하듯이 암세포를 품고 있는 림프절을 잘라내는 것은 어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암이 퍼지는 것을 막는다. 막아줘? 끝까지 읽어야겠죠?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끝까지 읽어야 돼요. 암세포 림프절을 잘라내는 것은 암이 퍼지는 것을 잘라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암이 퍼지는 것을, 그죠? 암이 계속 퍼지게 내버려 두는 거야.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아요. 잘라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지 않다라고. 이게 다 명백한 거짓이라는 사실이죠. 맞습니까? 퍼지는 것이 그리고 아니라는 것이다. 214페이지 세 번째 줄 보도록 할게요. 나는 항상 림프관과 림프절처럼 신체의 해독과 노폐물을 제거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에 반대한다. 특히 유방암 환자들은 어떻게 돼요? 온전한 림프계가 필수적이에요. 필수적. 그리고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생존율이나 재발률의 차이가 없는데 림프절을 왜 제거해야 하는 거야? 두 번째 단락에. 그죠? 거기 보면은 밑에 연구 논문의 저자들은 생존율이 림프절 상태와 무관했다. 생존에 이익이 없는데에도 여성들에게 이러한 실언을 안겨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줄 중요합니다. 우리 순애 대표님, 순애쌤 한번 읽어주세요. 과학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근데 제가 잘 안 보인다니까요. 잘 안 보여요? 과학적인 증거에도 네. 불구하고 이런 연구 결과를 모르거나 금전적 이득을 이유로 이를 무시하기로 선택한 의료기관, 병원 의사들이 계속해서 여성의 림프절을 제거할 것이다. 네. 그러네. 그러면 건강 화이팅. 자, 보세요. 건강.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수술을 하는겨? 왜 림프절을 잘라내는 돈 거야? 벌라고. 돈 벌려고 하는 벌려고. 거에 여기 써 있잖아. 금전적인 이득 아니면 연구 결과를 모르거나 금전적인 이득을 모르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암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할 때 의사한테 물어봐야죠. 이러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혹시 이러한 연구 결과를 알고 내 림프절을 자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까? 물어봐야죠. 물어봐야지.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물어보겠네. 그럼 우리들 물어봐야지. 안 물어보면 이거 멍청인 거지. 그죠? 물어봐야죠. 이제는 물어봅시다.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의료기관이나 병원 의사들이 계속해서 여성의 림프절을 제거하는 이유가 뭐요? 의사들이 연구 결과를 모르거나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거기 214페이지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림프절을 제거한 여성들은 미래의 새로운 건강 문제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215페이지 첫 번째 줄 보세요. 이어져 그것 있죠. 때문이야. 진정한 암 치료 기회가 크게 줄어들고 그것 때문에 암이 재발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백수장이 얘기하잖아.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 수술한 사람 오지 말라고. 왜냐면 암 치료 기회가 줄어드니까 줄어든 상태에서 오지 말라고. 그리고 암 재발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살려고 오지 말라는 거지, 자기한테. 근데 인간의 방법으로 다 이것저것 해보고 죽으려고 하니까 그때서 오는 거야. 그러니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가족은 가족대로 얼마나 힘듭니까? 자, 여기 윈시밤 연구소의 외과 교수인 그랜트 더블 칼슨 박사는 무뚝뚝하게 일상적으로 많은 림프절을 제거함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엄청난 위해를 가했다는 느낌이 든다. 양심 고백이죠, 의사의. 이러한 의사들이 많이 생겨나야 되겠죠. 216페이지, 50분이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네. 216페이지 첫 번째 단락, 암과 심장질환은 같은 원인을 갖고 있다. 여러분은 암을 유발하는 많은 요소들이 심혈관 질환의 중요한 요소인지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혈액 점도와 혈액이 흐르는 속도다. 혈액이 너무 탁하고 너무 느리게 흐르면 암세포의 전이의 원인으로 알려진 혈전 생성의 위험이 높아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이섬유를 섭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기를 먹기 전에 과일을 먹든가 야채를 먹든가 하고 다 먹고 나서 후식으로 먹는데 이것은 정말 안 되는 거지요. 잘못된 거예요. 과일이나 야채를 먼저 먹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219페이지 보세요. 첫 번째 단락에 대해서 마지막 줄. LDL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이 LDL 콜레스테롤이 나오면 나쁘다고 해서 약을 먹이죠. 병원에 가면. 따라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LDL 콜레스테롤이야말로 진정한 생명 구조원이다. 네, LDL 콜레스테롤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생명의 구조원이다. 생명 구조원. 자, 심장병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산소가 부족하면 심장마비를 걸려요. 우리가 죽는 이유도 거의 숨을 못 쉬어서 죽죠. 헬리발떡에서. 그래서 복식호흡을 하라는 거고요. 공포의 트랜스 지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트랜스 지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서 정제된 식물성 기름, 마요네즈, 샐러드용 드레싱, 마가린 같은 식품이나 비타민의 함량을 낮춘 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다가 불포화 지방을 섭취하면 피부암이나 기타 암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정제된 식물성 기름, 항상 앞에 B자가 들어간 걸 먹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마요네즈, 샐러드용 드레싱 이런 걸 좋아하죠. 피부암이나 암의 발병 위험을 높여주고 생선 튀김, 튀김닭 많이 시켜 먹죠. 치킨, 튀긴 음식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암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오일이 있어요.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게 뭐예요? 엑스트라 버전 올리브 오일. 이거 써놓으세요. 써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야 내가 써놓지 않으면은 슈퍼에 가서 안 사. 그죠? 한번 쓰세요. 이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전 책에다 써놓든 달력에다 써놓든 달력에 써놓는 게 최고예요.
그래야 안 잊어버리죠. 우리가 위에서 설명한 기름을 섭취하잖아요. 60% 유방암에 걸릴 확률을 높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에 강력한 무기가 되는 무엇을 먹으라고요? 버전 올리브 오일. 오일, 네, 감사합니다. 깃버터, 네, 이거 드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보면은 두 번째 단락에 포화지방은 고체 상태이고 돼지기름이나 버터 같은 식품에 많이 들어있다. 이러한 다량의 천연 산화 방지제가 들어있어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로부터 안전하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불포화 지방산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찾았어요? 222페이지 두 번째 단락. 포화지방산, 돼지기름, 버터가 나오는데 이 불포화 지방은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인공적으로 만든 거예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소화가 안 돼. 그리고 우리 몸을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죠. 이 마가린이 우리가 즐겨 먹잖아요. 이거 뭘로 만들었대요? 이 마가린의 분자 구조가 뭐하고 똑같은 거야? 플라스틱 구조하고 유사한 거야. 네. 그래서 소화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은요, 세포막에 상처를 입힌대, 세포막에. 그리고 노화와 퇴행성의 주 원인이 되는 거예요. 마가린을 즐겨 먹는 여러분, 마가린 갖다 끊었어요. 버려야 되겠죠. 끊은 지 꽤 돼요. 그렇죠. 버려야 돼요, 이거. 큰일 나는 거죠. 223페이지에 보면, 알츠하이머병이 나오죠. 치매죠. 건강한 지방을 하루에 38g 정도 매일 섭취하는 반면, 이 알츠하이머 가장 낮은 환자들, 이 발병률이 가장 높은 집단의 사람들은 절반가량만 섭취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암 논쟁에서 오해받고 있는 또 다른 요소는 콜레스테롤, 나쁜 LDL 콜레스테롤이다. 근데 이 나쁜 콜레스테롤에 대한 건데 도호쿠 대학교의 한 연구 결과는 종종 비난을 받는 이 LDL 콜레스테롤이 실제로는 어떠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햇빛 노출로 인한 비타민 D의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결과적으로 뇌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네. 게다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 처방되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은 실제로 심장에 해를 끼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자, 햇빛 노출을 위해 비타민 D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LDL 콜레스테롤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뇌 기능도 향상시켜 주니까 알츠하이머병도 예방해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처방되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은 심장에 해를 가하는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 먹죠? 당뇨병 약 먹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 심장 발작을 일으켜요. 뇌졸중이고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할 거는 많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24페이지 그만해야 되는데. 자,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치즈, 우유, 가공식품이 나오죠. 이거 많이 섭취하잖아요. 우울증 위험이 몇 % 증가해요? 48%. 그리고 88%. 224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니까 우울증을 갖고 있거나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람은 비만 확률이 몇 %? 60%. 네, 60%로 네, 2배나 더 높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식품 포장지 마지막 단락에 식품 포장지에 대한 것이 나오죠.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식품 포장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일단 생야채만 먹어야 돼. 226페이지 네덜란드 정부 이야기가 나오죠. 이미 트랜스 지방산이 포함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어요. 네덜란드 정부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거 다 생산해내고 있죠. 225페이지에 있는 이것을 다 생산해내고 있는데 네덜란드 정부는 금지를 시킨 거죠. 자, 226페이지. 암 환자들은 실제로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죽는다? 예? 종종 심장 쇠약으로 사망한다. 네, 심장 쇠약. 왜 심장이 쇠약해지는 걸까요? 심장이 왜 쇠약해지냐고요? 수백 명의 암 환자들을 자, 만나본 경험을 통해 227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227페이지. 나를 아래에서 암이 발생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다. 이건 뭐예요? 산소 대신 무산소성 세포로 우리 몸의 세포가 바뀌는 것이 암의 원인이다. 네, 우리 몸의 세포들이 산소를 해야 되는데 산소호흡 대신 무산소성 세포호흡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암의 원인이야. 그러면 산소 부족은 왜 오느냐? 정상세포가 악성세포로 바뀌는 데 있어 확실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산소 부족은요. 이거 잘 보세요. 내가 정말 피곤함을 잘 느낀다. 저 이런 거 잘 느껴졌었어요. 피곤해. 나 산소 부족해. 이럴 때가 좀 있었어요. 여러분도 잘 보면, 산소가 부족하다. 폐쇄 공포증 느끼는 사람들도 막 산소가 부족하죠? 산소 부족은 가벼운 피곤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까지 초래할 수 있는 생물학적 에너지의 부족을 뜻해요. 산소 부족과 질병의 인과관계는 확고히 성립되어 있다. 내가 산소가 부족하다. 그러면 산소 호흡기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갖다 놓고 복식호흡 연습을 해야 돼.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숨을 내쉬는 거. 내가 피곤이 자주 오는 사람들 이 문제야. 그죠? 밥을 많이 먹어서 피곤한 거하고는 또 틀린 거죠. 자, 228페이지 보면 하나, 둘, 세 번째 위에서 산소가 부족 상태가 수반되는 것은 모든 질병 중에서 질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질병이 있다는 것. 저산소증. 조직 내에 산소가 부족한 것은 모든 퇴행성 질환의 핵심 원인이 된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림프관 폐색 3단계도 나오는데 끝이 없네요. 그죠? 네, 기네. 안 잘라지네. 이렇게 가다가는 끝이 없어요. 자, 그리고 232페이지 보면은 마지막 단락에 복부를 키워온 많은 사람들이 함께 커지는 자신의 허리둘레가 골칫거리기는 하지만 해롭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의 일부분으로 여긴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233페이지에 보면은요. 그들은 자신들이 언젠가는 터져서 중요한 신체 부위에 치명상을 입힐지도 모르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야?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거야, 시한폭탄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죠. 암은 대개 그런 시한폭탄이 몸 안에 있음을 알려주는 표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어쩌면 좋아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이 우리 짝꿍이요.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짝꿍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짝꿍이 짝꿍. 똑같대요. 내 짝꿍은 배둘레면 막 터져 나가요.
이 심각성을, 이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236페이지) 암의 진행 4단계 만성 소화불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만성 소화불량이 나오는 것도 장 폐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았을 때는 장 폐색, 창자 막힘증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림프액, 혈액, 위장, 가슴, 목, 감각기관 그리고 뇌 등을 포함한 신체 외 윗부분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암의 진행 5단계는 238페이지 쓸개관이 폐색이 되는 거죠. 담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242페이지에 아니야. 끝났네. 내가 너무 지나갔어. 자, 다음 시간에는요, 236페이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만성 소화불량부터 어디까지 하냐면 295페이지까지 할 거예요. 295페이지까지. 접어 놓으세요. 236페이지부터 295페이지. 언제 하는 거죠? 3월 18일. 295페이지요? 그러면 자, 이 책에서 오늘 한 것 중에서 내가 가지고 가야 할 한 가지씩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소감을 적으면 좋겠지만 내가 이 책에서 오늘 알고 갈 거 한 문단씩이라도 적어서 실천을 해보자고요. 고기를 먹지 않는다. 야채를 먹는다. 아, 써보세요. 써야지 내 것이 되는 거죠. 쓰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블로그에 300명이 들어오도록 하려는데 300명은 네, 여러분이 이 건강상식을 알려줘도 또 블로그에 사람들이 잘 찾아와요. 블로그를 말로 하면 금방 쓰잖아, 말로 하면. 그죠? 말로 하면 금방 쓰니까 한번 또 써보시고요. 자, 책에서 본 것, 네, 실행해야 할 것 한번 써보세요. 써야 내 머릿속에 들어간다. 종이 위에 기적이 있죠. 종이 위에 기적은 왜 있을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자꾸 손으로 쓰는 연습을 했어요. 이거 충전이 안 됐지? 해숙 대표님 말로 하면 되지 왜 손으로 써요? 말로 하면 금방 쓰잖아, 금방. 녹음 기능 책을요, 자기가 발표할 부분을 한 2페이지라도 좋아, 한 단락이라도 좋아. 그것을 좀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발표를 하세요, 발표. 한 단락이라도 나는 이 책에서 딱
이 부분은 내가 발표해야지. 그래서 부분적으로, 정말 난 이 부분이 중요하다. 다 못 읽으면 한 페이지라도 가지고 와야지, 한 페이지라도. 그죠? 어디다 갔어요? 여기 텔레그램 톡방이에요. 텔레그램 톡방이요. 네네. 네, 우리 해숙 대표님. 네, 이거 진행 좀 해주세요.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때 쓰고 계시면 되겠죠? 마음은 병이 아니다. 다 하셨나요?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류, 가공식품, 유제품 섭취를 최소로 한다. 암에 강력한 무기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다. 비난을 받는 콜레스테롤이 햇빛 노출로 인한 비타민 D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건강 파이팅! 우리 순애쌤. 다과 불포화 지방을 섭취하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50% 증가한다. 암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지방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다. 네, 건강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파이팅! 네.